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적용됩니다. 한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40%에 육박합니다. 말에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우리 사회의 중간 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입니다. 아파도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하루에 한 끼로 버티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아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가 예산 부족해서 기초연금 폐지된다고 국회에서 합의했다는데요. 노인 일자리 하면 기초연금이 안 나온다는데요. 자동차 한 대 샀다고 기초연금 탈락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이 폐지된다는 것은 헛소문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집 한 채 혹은 자동차 한 대 있다고 지급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기준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많은 분들이 아예 신청을 포기하거나 잘못 신청해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받지 못해 손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를 알려주세요. 1번은 기초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은 기초연금이 아직도 많이 헷갈리고 어렵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부부 가구 기준일 때는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 안 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만 원을 잃고 계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혹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다시 구하셨나요? 아니면 적금이나 보험 만기를 앞두셨나요? 이런 분들은 더 잘 들어주세요. 올해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은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받을 때 시니어 99%가 착각하기 쉬운 함정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김금자 여사님은 딸 돈 잠깐 맡아뒀다가 가차없이 연금 전액 탈락하셨고, 서울에 사시는 김만등님은 성실하게 25년 부은 보험 만기금 때문에 즉시 수급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67세 이병호님은 전기차 한 대 샀다가 부부 연금 반토막 났습니다. 통장 잔고 자동차 한 대, 보험 만기금 하나 때문에 월 34만 원, 연간 41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65세 되면 누구나 받는 줄 아셨다고요? 나는 현재 일하지 않아 소득이 없으니깐 당연히 받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해서 기준 넘으면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도 소득으로 계산되고 심지어 자동차도 소득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연간 408만 원 지키는 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더불어 2027년부터 시작되는 부부 감액 폐지와 국민연금 실버론, 주택연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이 영상 하나에 담았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10만 원이고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다 받기 위해서 반드시 월 소득 인정액을 아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일해서 번 돈과 내가 가진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통장에 1억 원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돈 그냥 놔둔 거지.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소득이야? 하지만 정부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이자도 발생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도 있으니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히 계산하면 먼저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뺍니다. 이건 누구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 금액이기 때문에 빼주는 겁니다. 그럼 8천만 원이 남는데 이 8천만 원에 연 4%를 곱합니다. 그럼 1년에 320만 원이고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약 26만 6천 원입니다. 정리하면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한 달에 26만 6천 원 버는 것처럼 정부는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이자도 생기니까 이자 소득도 적용됩니다. 1억 원의 3%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25만 원이고 여기서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줘도 21만 원이 남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통장에 1억 원 있으면 아까 계산한 26만 6천 원에 이자, 소득 21만 원 합치면 한 달에 47만 6천 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밖에 나가 일을 안 해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쌈짓돈 있고 전세 보증금도 있고 자동차 한 대 있을 경우 금방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228만 원을 쉽게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탈락하십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소득이 있으니깐 당연히 기초연금을 못 받을 줄 알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릴 내용 꼭 메모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버신다면 근로소득 공제 112만 원을 빼줍니다. 남은 88만 원에서 30%를 적용한 26만 4천 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실제 소득은 61만 6천 원이 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228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니 일하시는 분들도 기초연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 사시는 최병만 씨 이야기입니다. 병만 씨는 20년 전에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참아가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0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만수 씨는 이 돈으로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하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통장에 7,500만 원 들어온 게 보이는데요. 이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을 초과했습니다. 아쉽게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평생 노후를 위해 모은 거예요. 지금 당장 쓸 돈도 아니고 다시 적금에 넣을 거예요. 그게 왜 소득으로 잡히나요? 하지만 공무원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보험 만기금도 예금이랑 똑같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돼요. 통장에 들어온 시점에 잔고로 확인되니까 이자 소득까지 합산돼서 기준을 초과하셨어요. 만수 씨는 허탈하셨을 겁니다. 20년 동안 부은 보험금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곧 보험 만기를 앞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꼭 확인해 보시고 보험 만기 전에 반드시 연금형 전환을 알아보세요. 두 번째 사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올해 66세 김택조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택조 씨는 10년 넘게 타던 경유차가 자주 고장나서 전기차로 바꾸셨습니다.
마침 정부가 지원금도 주고 환경을 위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셔서 큰맘 먹고 차를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원래 받던 금액이 확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고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설명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르신, 새로 구입하신 전기차가 차량가액 기준을 넘으셨어요. 고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 정액에게 반영된 거예요. 택조 씨가 구입한 전기차는 차량 가액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그 금액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37만 5천 원이 추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택조 씨 부부는 본래 월 소득 인정액이 330만 원으로 부부 가구 기준인 364만 8천에 못 미쳐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환산 소득이 더해지자 소득 인정액이 367만 5천 원으로 초과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됐고 두 분은 한 달에 합쳐서 약 27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간 약 200만 원의 노후 자금을 손해보게 됐습니다. 반드시 차량 구입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돼서 차량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혹시 차를 바꿀 계획이셨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연은 더 안타깝습니다. 69세 김금자 할머님은 올해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별의 아픔보다 앞으로 혼자 노후를 책임져야 할 생각에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평소에 두 분이 받고 계신 기초연금 매월 26만 원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께서는 배우자 사망 후 기초연금을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부부 기준으로 감액된 기초연금만 받으셨습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금액은 월 33만 4,81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씩 감액되어 각각 26만 7,848원만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배우자 사망 신고 후 단독가구 재신청을 몰라서 1년 넘게 감액된 금액만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손해를 나중에 알아도 소급해서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와 함께 반드시 기초연금 단독가구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를 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으니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3가지 충격적인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실수 중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실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간에 영상 끄시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연간 408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메모지 하나 준비하셔서 하나씩 빠짐없이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만 65세 생일 지나고 다음 달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이 만 65세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일이 지나야만 신청 가능한 줄 잘못 알고 계셔서 한 달치 기초연금을 못 받아 가십니다. 꼭 생일 속한 달 1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오래된 통장을 정리 안 한 경우입니다. 30년 전에 만든 통장에 500만 원 있는 줄 몰랐어요. 20년 전 직장 다닐 때 만든 통장에 1,0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기초연금 신청 시에 이런 휴명계좌들의 잔고까지 다 합산되는데 대부분 주거래 은행만 정리하고 옛날 통장은 까먹는 경우 많으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하면 자신의 모든 명의 계좌가 다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내 통장 찾기 검색하시면 휴면 계좌까지 다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 실수, 적금이나 예금 만기를 확인 안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하는 달에 적금 만기가 돌아와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전후 3개월은 특히 조심하세요. 적금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세요. 은행 앱 들어가서 내 예적금 만기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해도 대부분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럼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자녀명의 차를 부모님이 쓰는 경우입니다. 차는 아들 이름인데 실제로는 부모님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도 부모님이 주운전자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를 따집니다. 명의만 자녀고 실제로는 부모님 차면 부모님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차량은 명의자가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타실 거면 부모님 명의로 하되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다섯 번째 실수. 오래전에 시골에 작은 땅을 사두었다거나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가 있을 경우 금융재산으로 계산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는데요.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4명의 토지를 전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가서 땅 목록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나요?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여섯 번째 실수. 부부 재산을 한쪽 명의로만 몰아두는 경우입니다. 남편 명의로 7억, 아내 명의로 영원으로 재산 분배를 하는 편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부부 재산을 합산해서 봅니다.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두면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 주택담보대출을 급하게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빚도 빼줍니다. 쉽게 말해 집값 3억에 대출 1억이 있다면 실제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 재산이 3억으로 늘어납니다. 만 65세 전후에는 급하게 대출 상환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받기 시작하고 나서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면 조금 더 두고 보세요. 여덟 번째 실수. 증권 계좌나 펀드를 방치한 경우입니다. 은행 통장은 다 정리했는데도 기초연금에 탈락한 분들 중 간혹 방치된 증권 계좌에 수천만 원 어치 주식이 있었습니다. CMA 계좌, 주식 계좌, 펀드 계좌 다 금융재산이니 오래전에 가입해서 까먹은 계좌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홉 번째 실수,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도 다 재산으로 잡힙니다. 특히 골프 회원권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니 안 쓰는 회원권 있으면 만 65세 전에 정리하세요. 팔기 어려우면 양도라도 하셔야 합니다. 열 번째 실수. 금융재산 있고 일하신다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아직 일하고 있어서 월급 받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됩니다.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소득인 정액 초과로 탈락하셔도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흔한 10가지 실수를 전부 확인하셨습니다. 위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배울 5가지 행동 요령 꼭 메모해 두세요. 이것만 잘 따라하셔도 기초연금 날리는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 종이 달력에 표시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언제인가요?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 크게 그리시고 핸드폰에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세요. 아침 9시에 알림 올리게 해두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날 놓치면 한 달치 34만 원 날아갑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통장을 정리하세요. 앞으로 만 65세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휴면계좌에 자신이 모르고 있는 돈이 있는지 전부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 통장 찾기 검색하면 전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권 계좌도 확인하세요. 10년 전에 주식 산 거 그대로 있지 않나요? 펀드 가입한 거 해지 안 하고 있지 않나요? 확인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세 번째,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 한 장 꺼내셔서 왼쪽에는 보유 재산, 오른쪽에는 금액 적으세요. 집 공시 가격 모르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검색하세요. 주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차 있으면 차량 가액도 적으셔야 됩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본인명의 토지 목록 발급 가능합니다. 예금, 적금, 보험 다 적으세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까지 빠짐없이 적으세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나면 자신의 재산 현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과 기초연금 받을 통장 사본은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세요. 사업하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챙기셔야 합니다. 서류 빠뜨려서 2-3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러다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늦어져서 손해보니 꼭 미리 서류 확인하세요. 5번째, 3가지 신청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 가셔서 복지 담당 직원한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세요. 서류 작성하는 것부터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방문입니다. 집 근처에 지사가 있으면 그곳에 방문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 전문기관이라 더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오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번을 꼭 메모해 두세요. 이 5가지만 체크하시면 신청 준비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달력 표시, 통장 정리, 재산 목록, 서류 준비, 신청 방법 선택입니다. 이것만 잘 준비하셔도 기초연금 408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10년이면 4천만 원, 20년 받으면 8천만 원입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니까 꼭 챙겨 받으십시오. 2027년부터 바뀌게 되는 기초연금 소식을 알려드릴 테니 이것도 꼭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부부 감액이 사라집니다. 현재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왜 깎냐고요?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까? 배우자와 같이 살면 안 아픕니까? 둘이 있다고 적게 먹나요? 기초생활비는 절대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두 분 다 아프면 병원비는 2배입니다. 심지어 기초연금 더 받으려고 위장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부가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1단계는 2027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20%씩 깎였는데 2027년부터는 10%만 깎습니다. 2단계는 2030년부터인데 부부가 함께 받아도 각자 한 푼도 안 깎입니다. 산출된 금액 온전히 다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계산해 볼까요? 원래는 부부가 각각 34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 20% 감액되니까 각각 27만 2천 원씩 받습니다. 두 분 합쳐서 54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2030년부터는 감액 없이 각각 34만 원씩 받습니다. 두 분 합쳐서 68만 원입니다.
1년이면 1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무시 못하는 액수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액 34만 원에 150%입니다. 계산하면 약 51만 4천 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이 금액보다 적게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최악의 경우 기초연금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4만 원 받아야 하는데 17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노후에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이 손해보는 불합리한 제도는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솔직히 기초연금 월 34만 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갈수록 물가는 치솟는데 기초연금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오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병원비, 전세 보증금, 자녀 결혼 자금 등 생각보다 큰 금액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액의 2배까지 빌릴 수 있고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은행보다 훨씬 싼 2%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대신에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례비, 재복구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시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 가진 70세 부부면 매달 약 150만 원 받습니다.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계속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집을 처분해서 지급한 연금액만 정산합니다. 남은 돈은 자녀에게 갑니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이고 집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할 수 있어서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1688-81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조금이나마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꼭 알아보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종류가 다양합니다. 학교 앞 안전 지킴이, 취약노인 안부 확인, 공원이나 동네 환경 정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실버 카페에서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은 기초연금 소득에 안 잡힙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34만 원 그대로 받고 일자리 활동비 30만 원 따로 받습니다. 합치면 64만 원입니다. 일자리 신청은 시청,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통장 잔고 관리하고 차량 가액은 4천만 원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둘째,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에 1일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셋째, 재산 있어도 무조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떨어지셨어도 다음에 재산 변동 있으면 바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도를 알려주세요. 1번은 기초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은 기초연금이 아직도 많이 헷갈리고 어렵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 도우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